자, 다음은 레이팅 부분. 레이팅도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전체를 묶어줬고, 첫 번째 객체가 레이팅이라는 객체고, 두 번째가 레이팅 텍스트. 이거는 이제 별표로 이렇게 표시하는 방식이고, 얘는 숫자로 표시하는 방식이죠. 이 부분은 소스를 잘못 입력을 했네요. 차근히 봅시다. 자, 레이팅에는 기본값을 별표로 이렇게 출력을 해서 디자인해서 확인하려고 그랬던 거고요. 실제 실행을 하면 사용자 화면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값을 출력하게 돼 있죠. 그리고 레이팅 텍스트는 기본값을 역시 이렇게 레이아웃에서 디자인을 보기 위해서 대입을 시켜 놓고요. 그리고 레프트 마진을 ODP로 해서 위에 있는 이 객체와 사이가 조금 ODP만큼 떨어지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 부분은 수정을 했네요. 버튼, 이미지 버튼인데 이게 상세 보기 버튼이죠. 상세 보기 버튼은 오른쪽에 배치가 돼야 되니까 Layout Align Parent Right 값을 True로 이렇게 설정을 했고, 백그라운드는 화살표 버튼을 출력되게 했고, 그리고 ID 값은 Detail BTN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 봤을 때 중앙에 배치하기 위해서 Layout Center Vertical을 True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 디자인이 다 끝났고요. 상품 목록을 출력하게 하는 목록 아답터 부분을 보겠습니다. 목록 아답터를 처리할 파일은 molListAdapter.java 파일로 생성해서 작성하기로 했고요. 소스를 하나씩 볼게요. molListAdapter.java 파일을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임플레터, 레이아웃 임플레터를 호출해서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해시맵 데이터, 그리고 콘텍스트, 리스트 레이아웃 번호를 받아올 거죠. 리스트 레이아웃에 대한 변수, 그 다음 띠무늬 형식으로 목록을 출력하기 위해서 컬러 값을 선언을 했고, 로그캣에 사용할 태그 값, 그 다음에 목록 수를 정의를 할 리스트 카운트, 그 다음에 유틸리티도 역시 호출을 했습니다. 생성자를 만들어야겠죠. molList 아답터에 대한 생성자, 이 생성자는 컨텍스트 값을 받아오고 리스트 레이아웃 번호를 받아오고요. 그리고 매핑할 데이터인 해시맵 데이터를 전달받도록 했습니다. 콘텍스트 값을 받아와서 전역 변수에 전달했고, 레이아웃 번호도 마찬가지로 전역 변수, 그리고 데이터 값도 전역 변수로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플레터 서비스를 호출해서 임플레터를 정의를 해줬죠. 그리고 HM, 이 매핑할 데이터 값이 널이 아니면은 그 데이터 값에서 목록 수를 가져올 수 있죠. 그 목록 수는 HM에 있는 count라는 필드에 기록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은 원래 문자열이니까 string to int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인티저로 변경을 한 다음에 list count라는 전역 변수에다가 대입을 했습니다. 자, 띠무늬 목록으로 출력하기 위해서 컬러 값을 정의를 했죠. 그래서 컬러 값은 이제 r.color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컬러를 이렇게 하나 정의를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컬러 값 두 개를 설정을 한 상태죠. 자, 그 다음에 리스트 아답터에서 필수적으로 정의를 해야 되는 메소드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get count 하면 목록 수니까 위에서 계산을 했죠. 리스트 카운트를 리턴을 하고, get item 하면 row id 값을 리턴하는 걸로 처리를 했고, get item id라고 하면 현재 선택한 포지션 값을 전달하도록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이 이제 하나의 테크닉으로 볼 수 있는데, 목록의 행 레이아웃을 매핑을 할 때, 일반적인 텍스트 데이터는 큰 부하가 안 걸리지만은 이미지 데이터는 부하가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온 이미지는 다시 읽어오지 않게끔 하는 그런 로직인데요. 그래서 퍼블릭이라고 이렇게 선언하는데, 해시맵 객체를 선언할 때 키 값은 스트링, 그리고 데이터 값은 비트맵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불러온 이미지는 비트맵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기록하도록 했죠. 그래서 이 값을 HMIMG라는 객체명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제 화면에 목록이 매핑이 되면서 처리를 하는 getView 메소드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부분이죠. 만약에 convertView가 없으면은 인플레트에서 convertView를 가져와라 라고 정의를 하는 상투적인 구문이고요. 역시 이 부분도 설명을 많이 했죠. 띠무니 목록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convertView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첫 번째 컬러, 두 번째 컬러 이렇게 바꿔가면서 띠무니 목록의 디자인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튼 그 클래스에서 포지션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 포지션 인트라는 변수를 별도로 파이널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가져올 이미지 주소를 여기에 갖고 있죠. 이 이미지 경로를 URL 형태로 파싱, 해독을 해서 URI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버에서 이미지를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try catch 구문을 구사하고 있죠. 만약에 아까 선언한 전역 변수 HIMG에서 원하는 포지션에 현재 포지션에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그 값이 없더라, 널이더라. 그러면 서버에서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야 되는 거죠. 한 번도 가져온 적이 없다는 조건이죠. 그럴 때는 이미지 경로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 경로에 대해서 URI 형태로 변환을 한 다음에 커넥션, 오픈 커넥션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서버와 연결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커넥트 메소드에서 이제 연결이 된 거고, 스트림 형식으로 받아오는 방식을 취했는데, 이 커넥션 객체가 현재 웹서버하고 연결된 객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커넥션 객체에서 get input stream 하면 이제 이미지를 스트림 형식으로 받아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이즈는 512 곱하기 1024 형태로 담아서 스트림 방식으로 가져오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 스트림을 BIS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비트맵 팩토리에서 지원하는 디코드 스트림이라는 메소드 있는데요. 이 메소드를 이용하면 버퍼드 인풋 스트림의 값을 가져와서 이미지 비트맵으로 형변환을 해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BM이라는 객체 가져왔고요. 스트림에 대해서 데이터를 다 읽어왔으니까 스트림을 close 메소드로 닫아두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미지를 불러왔으니까 전역 변수인 HMIMG 객체에다가 put 명령으로 이미지의 몇 번째 이미지다 그 포지션까지 등록을 해서 이 비트맵 이미지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메모리에 담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호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호출을 해왔는데 뭐 잘 가져와서 메모리에 잘 기록했으면은 출력을 잘 할 수 있겠죠. 근데 간혹 중간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이미지 객체를 가져와서 그 값이 있을 때만 화면에 출력하겠다는 거죠. 출력할 대상은 r.id.prod.img라는 객체에서 set 이미지 비트맵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출력을 합니다.
출력할 이미지는 아까 이 이미지였죠. 메모리에 있는 이미지.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는 이제 인풋 스트림을 통해서 그 웹서버와 통신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죠. 그래서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오류 로그를 로그캣에다가만 출력을 하고 사용자 화면에는 출력 안 하고요. 그리고 상품 이미지 항목에는 블랭크 이미지를 이렇게 출력하도록 구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류명이나 그리고 상품명, 그리고 이게 요약 정보죠. 이거는 가격 정보, 그 다음에 레이팅 정보, 레이팅 텍스트 정보까지 해서 객체를 찾아서 그 객체에다가 데이터를 세팅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이제 액티비티가 아니고 컨버트 뷰라는 거죠. 이 컨버트 뷰에서 객체를 찾아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버튼 이벤트 부분인가요? 디테일 버튼을 찾아왔죠. 디테일 버튼을 이렇게 찾아와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에 대한 클릭 이벤트를 정해야 하는데,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디테일 인포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테일 인포에 현재 지정한 포지션 인트라는 값을 대입을 했죠. 그럼 몇 번째에 대한 상세 정보인가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자, 디테일 인포 메소드를 볼까요? 디테일 인포 메소드에서는 이 HM 객체의 모든 데이터가 다 담겨져 있고요. 그 중에서 로아이디 값을 가져오는데 지정한 포지션에 있는 로아이디 값을 가져왔죠. 그래서 이 로아이디를 다른 말로 하면 뭐 상품 번호다, 상품의 고유 번호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품 고유 번호를 찾아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화면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전환할 화면은 몰 디테일,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 보기 화면이죠. 몰 디테일 액티비티를 먼저 찾아와서 선언을 했고, 이 액티비티가 있으면, 없으면은 널로 떨어졌겠죠. 있으면은 화면 전환을 할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지정한 액티비티, 다음 화면에 대한 액티비티를 기준해서 인텐트를 준비하고, 그리고 상품 번호를 던져야 되죠. 그래서 인텐트에 로아이디 값으로 상품 번호를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스타트 액티비티로 화면 전환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자, 이제 상품 목록 액티비티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상품 목록 액티비티는 molList.java 파일이라고 그랬죠. 자, 전역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태그, 그 다음에 인코딩, HM 해시맵, 유틸리티 클래스 호출했고요. 그리고 액티비티, 인텐트, 소트 네임, 그리고 넥스트 액트, 다음 화면으로 전환할 액티비티로 활용을 할 변수죠. 자, onCreate에서 이미 이 부분은 작성을 해놨던 구문이고요. 이전 화면에서 전달받은 sort하고 그 다음에 subject, 제목, 분류에 대한 제목을 가져왔고요. 그거를 setTitle로 메소드를 이용해서 화면 제목으로 출력했었죠. 그리고 CMS util에 act, 현재 액티비티를 전달한 다음에, 그리고 태그 값도 현재 액티비티에 있는 local class name, 그러니까 com.our.app 같은 이런 데이터겠죠. 이 값을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getXML 데이터 리스트를 메소드를 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튼에 대한 이벤트. 첫 번째는 sort 버튼. sort 버튼은 분류 화면으로 이동하는 버튼이었죠.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액티비티를 찾아오는데 메인 사이트 화면에서 세 번째 탭을 선택을 했을 때, 쇼핑 탭을 선택했을 때의 화면으로 이동해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텐트를 구성을 하되 탭 id 값을 탭3라고 값을 던지게끔 했고, 소트 값은 현재 전달받은 분류 코드 값을 던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start activity 명령을 통해서 화면 전환을 이루게끔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검색, 서치 버튼 같은 경우 클릭을 하면 get xml data list라는 메소드가 데이터를 웹서버에서 받아오는 로직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메소드만 호출하면 검색 효과를 갖는 거죠. get xml data list 메소드를 보겠습니다. 쇼핑몰의 상품 목록을 가져오는 XML 파일은 mol_list.php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검색어가 있을 경우는 제품 검색어를 던져야겠죠. 그래서 검색어 값을 가져왔는데 그 검색어 입력란은 prod keyword라는 입력란이었죠. 그래서 이 입력란에서 값을 가져와서 prod keyword라고 변수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포스트로 전달할 전달 변수를 정의하는데 sort 값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sort 값은 분류 코드겠죠. 그 다음에 prod name은 검색어입니다. 제품 검색어를 위해서 구한 거를 전달하기로 했고, 통신 객체 준비하고 인코딩 준비하고 액티비티 전달을 하고, 그래서 포스트 방식으로 통신을 해서 널 값이 아니면은 다음 로직으로 넘어가고, 유틸리티를 다시 선언했네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래서 웹서버로부터 받아온 데이터를 해시맵으로 해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록에 매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몰리스트 XML 아답터를 몰리스트 아답터를 호출을 했죠. 호출을 하는데 액티비티와 그리고 행 레이아웃 행 레이아웃 번호를 대입을 했고, 그리고 HM을 데이터를 대입을 했습니다. 자, 리스트 뷰 객체를 찾아와서 거기에 아답터로 몰 리스트 아답터 위에서 정의한 이 아답터를 대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매핑 작업이 쭉 이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는 데이터가 없을 경우 해시맵에서 카운트를 세서 가져왔을 때 이 값이 0보다 작다, 상품 검색된 데이터가 없을 경우는 토스트 구문으로 토스트 메시지로 안내 구문을 출력하기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끝으로 상품 목록에서도 옵션 메뉴를 사용할 수 있게 옵션 메뉴 구문을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상품 검색을 할 수 있는 XML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파일명은 mol_list.php로 사용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 소스를 보면 PHP 언어이기 때문에 상투적으로 헤더를 선언한 부분이 있고, XML을 출력할 때 list라는 태그로 묶어주기로 했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데이터들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데 이 데이터들이 출력이 될 때 분류 값을 던지기로 했죠. 그래서 이 분류 값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데이터가 어떤 거냐, 그리고 검색어도 prod name으로 검색을 하게 되는데 이 검색에 따라서 나와야 될 데이터를 조건문으로 이렇게 다 처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 조건물은 이제 7db에서 연동을 할 때는 역시 그 서버나 아니면은 운영 정책에 따라서 소스가 완전히 변경이 되겠죠. 현재는 이제 시나리오 테스트만 하기 위해서 XML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형식을 보면은 데이터 태그로 데이터가 이렇게 묶여지고요.
그 다음에 row id가 이제 상품 고유번호로 활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prod sort는 분류명, prod name은 상품명, prod brief는 이제 요약 정보가 되겠죠. 그 다음 prod info가 상세 정보가 되는데 목록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상세 정보를 볼 때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 price 가격, price 텍스트는 화면에 출력할 가격 이름이고 rating과 그리고 rating 텍스트가 나오죠. 그리고 상품 이미지를 출력할 상품 이미지의 주소까지 해서 데이터가 구성됩니다. 두 번째 것도 역시 이제 또 다른 샘플을 소개를 하고 있죠. row id부터 sort name, brief, prod info, 그리고 price 텍스트, rating 텍스트, 그리고 이미지 경로까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제 XML에서 오류가 없는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molList.php를 호출하는데 분류 코드는 01.01, 01.01 이하의 제품을 전부 다 호출한 거죠. 그리고 prod name, 상품 이름으로 검색어를 soft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서 요청을 하면 상품명이 여기 soft라고 있죠. 그래서 대소문자 구분 없이 검색이 된 상태고, 그리고 상품 정보가 이렇게 하나가 검색이 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XML 테스트 한 다음에 이제 가상기기에서 실험을 하겠습니다. 가상기기에서 먼저 처음에 실험을 하면 인트로 화면이 나타날 거고, 이 옵션 메뉴에 대해서 아직 테스트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인트로 화면에서 메뉴 버튼을 클릭을 해서 옵션 메뉴를 열고, 이 옵션 메뉴 중에서 쇼핑 카테고리 메뉴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메인 화면으로 가면서 자동으로 쇼핑 탭이 선택된 그 화면이 나타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카테고리에서 도서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이제 쇼핑몰 목록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버튼을 클릭을 했는데 그 전에 카테고리를 호출했을 때에 대한 로그캣을 확인을 해봤더니 최초에는 카테고리.php를 호출을 하는데 소트 코드, 분류 코드가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청을 했네요. 그래서 카테고리 2개가 나왔죠. 하나, 2개. 이렇게 로우캣에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이제 도서라는 카테고리를 선택했더니 쇼핑몰 목록에 제목이 이렇게 도서로 잘 나타나죠. 그리고 검색 폼이 나타나고, 그리고 목록이 이렇게 이미지하고 제목, 뭐 분류명, 가격, 뭐 기타 정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상세 보기 버튼이 나타나죠. 이렇게 목록이 이렇게 쭉 해서 스크롤을 해서 탐색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을 겁니다. 로그캣에서 확인해 보면 mol_list.php를 호출했다는 걸 알겠고요. 그리고 XML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세 보기 버튼을 클릭을 했나요? 상세 정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여기 있는 상세 정보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현재 상세 보기 화면은 구성을 안 했으니까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올 거고요. 여기 나오는 로그캣 화면은 데이터를 읽다가 어떤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나요? 이 메인 사이트 화면이 나타날 때 보면은 이렇게 상세 보기를 목록
댓글 출력을 할 때 각각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이렇게 호출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이미지도 여기에서 요청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화면 캡처를 받아놨네요. 자, 이번에는 분류명 상세 분류를 보기 위한 거였나요? 다시 봅시다. 상품 분류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를 의미하네요. 자, 이 화면에서 먼저 상품 분류 버튼을 클릭을 하면 분류 화면으로 이동해야 되죠. 그래서 메인 화면에 있는 쇼핑 탭 화면이 나타나면서 이 분류 목록이 나타나는데, 현재 선택되어 있는 게 이 도서라는 카테고리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 이하에 있는 분류명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 위에는 상위 분류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계층형 분류 카테고리를 구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어디로 갔나요? 여기서 도서 프로그래밍에 해당되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상세 화면으로 갔죠. 상세 화면으로 갔더니 도서 프로그래밍이다 이렇게 제목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번엔 검색 테스트입니다. 검색 테스트에 몰이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검색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몰이라고 제목에 들어가 있는 상품들만 나오죠. 쇼핑몰, 여기도 몰, 여기도 몰. 그래서 검색이 잘 되는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다시 다시 이제 여기 상품 목록 버튼을 클릭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검색을 한 다음에 상품 분류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목록이 나오겠죠. 그래서 현재 카테고리 이하의 카테고리가 출력이 되는데 이제 더 이상은 없고요. 상위로 이동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상위 분류 이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이거보다 좀 한 단계 높은 목록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도서 이하의 목록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카테고리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났네요. 계층형 카테고리가 나오고 상품 목록이 나오는 부분까지 해서 쇼핑몰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